네, 9차시, 아까 1교시에서는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5월에 대한 그 도입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의 이미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밤 기차를 타고 5월 어느 날 밤에 피서지를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서지에 가보니까 아직은 여름 장사, 여름 바닷가 풍광의 모습은 아니고 지난 여름의 잔재로 뭐 해변가에 아직 보트도 엎어져 있고 덧문도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문장은 좀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유학 간 걸로 봐서 영어도 잘하시지만 한문 문장, 한시 문장에도 물론 우리 그 어른들은 특히 뭐 조선시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말로 쓰는 것보다 한자로 더 또 의사 표현도 하고 했죠. 그래서 이 한자로 이제 공부한 이 짧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의 한시 두 문장을 바닷가 백사장에 써놓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에 함축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닷가에 써놓고 돌아왔을까? 우선 그래서 자기 문장이 아니라 남의 문장을 작품에 쓸 때는 한 줄씩 띄우는 겁니다. 한 칸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다음에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등료 애정, 신료 애정은 다른 중국 어떤 작가를 모르는 한시 문장이기 때문에 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뒤로 한 줄씩 띄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레포트 작성할 때 내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는 분명히 나누어서 쓰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쓸 때는 한 줄씩 그 인용했다는 걸 밝혀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왜 그 표절 문제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문장을 내 것처럼 갖다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하나 배우시고, 자, 그러면 득이라는 것은 우리 획득한다, 뭐 이득을 받다 할 때 얻을 득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좀 이렇게 독특하죠. 이 글자는 우리가 완료했다 생각하면은 쉬울 겁니다. 완료라는 거는 끝냈다, 마쳤다 하는 료자예요, 료. 그래서 이 한시도 이게 지금 그 다음 밑에를 보면 신료죠. 위에는 얻었다고 밑에는 신료니까 잃어버렸다, 잃어버릴 실자입니다. 그래서 대귀로 이렇게 이제 한자를 쓰고 그 다음 네 글자는 애정 통고니까 애정 사랑이죠. 그 다음에 통고는 이제 한자는 그 부수와 그 뜻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제가 표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통고나 고통이나 결국은 우리는 이제 입에 익숙하게 관용구처럼 익혀 있는 것이 고통이지만 여기에서 아프다는 통자와 고 쓰고 맵고 힘들고 어렵다는 고자, 고통 고자, 그러니까 고통이나 통고나 뜻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료 맨 처음에는 애정 통고니까 사랑의 고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중국에 유학을 갔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도 본가는 저기 제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학교 다니기 위해서 혹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이제 뭐 원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선생님이 공부를 하러 중국에 이제 유학을 공부하러 간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공부하러 혹은 회사에 또 취직하러 이렇게 이제 지금 서울에 와서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살 때 그냥 정말 별일 없이 제가 항상 우리 제자들 건강하게 잘 지냈냐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만나고 싶은 강의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 학기를 지내고 있는데 늘 밥 잘 먹었냐,
또 건강하냐. 제가 우리 제자들 혹시 카톡이나 뭐 이 문자로 보낼 때 귀하고 귀한 우리 제자들 잘 신체 보증하라, 잘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쓰는데, 이제 유학을 갔는데 병이 나서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입원을 했는데 마음도 이제 점점점 약해지죠. 약한데 중국의 간호사 소녀가 간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여리고 그런 형편에서 마음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다문화 시대네 뭐 이래가지고 외국인들도 뭐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시대가 됐지만, 이 1920년대에 한국인으로 유학 공부하러 간 피천득 선생님이 중국 소녀와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 그럽시다, 애정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등료, 사랑을 나는 얻었어도 너무 괴로웠고, 그 다음에 신료는 잃어버릴 실자예요. 사랑을 잃고도 나는 너무너무 괴로웠네. 그러니까 남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21살짜리의 어떤 그 사랑의 열병적인 그 상태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이 밤바닷가 피서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밤바닷가 백사장에 등료, 애정통고, 신료, 애정통고, 나는 사랑을 얻었어도 너무 괴로웠고 사랑을 잃고도 나는 괴로웠네라는, 젊어서 죽었다는 어느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다가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다. 죽으려고 정말 바닷가를 5월 밤 바닷가를 찾아갔다. 이런 어떤 그 밑에 글자로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시 중에서도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어떤 내려다 보니까 바닷가에 미치광이 같이 소주 나발을 막 이리저리 비틀비틀 거리는 한 사나이가 뭐라고 글을 썼는데, 가까이 가서 내려다 보니까 정순아 이렇게 표준말로 쓴 것도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정순아 보고 잡아서 죽겠다 시펄, 이게 이제 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시펄 하는 비속어가 오히려 표준말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 상승시킨다고 해서, 정말 얼마나 괴로우면 바닷가 백사장에 가서 소주병으로 미치광이처럼 나발을 불면서 그 글자를 써놓고, 그러면 밀려오는 바닷물이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 내려가듯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이. 왜냐하면 사랑의 신료, 잃어버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죽을 정도의 죽으려고 갔었던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일생 사는 동안에 한 번 겪기도 하고 두 번 겪기도 하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방법론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도 정말 피천득 선생님이 온화하시고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 그런 정말 작품이 너무 영롱한 이 작가도 그런 한때의 마음속의 괴로움을 모래 위에다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죠.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록,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막 연두색 빛에서 연 초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녹색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의 수억, 수천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실록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다는 1분 1초의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그랬을 때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그러니까 지금 내가 40이면 어떻고 2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나이를 지금
응? 헤아려 봐서 세어 봐서 무엇 하겠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5월 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다. 지금 우리 제자들 강의 듣는 날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10월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 응? 지금 내가 뭐 나이가 몇이든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지금 가을을, 낙엽을 혹은 실록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서 꼼지락거리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고통이 지나가면 다시 또 얻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참으로 즐겁다라고 이 짧은 문장 속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 쪽수로는 계속 147쪽에 제가 지금 우리 제자들 보시기 좋게 포인트를 크게 해서 그렇지, 한 면에 실려 있는 이 짧은 수필이 얼마나 영롱하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공부하시면서 추스려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내가 지금 살아서 돌아와서 5월 속에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마흔이면 어떻고 내 나이가 지금 21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계절 감각 속에 자신의 심정을 녹여내고 있는데, 연한 녹색은, 녹색도 이제 처음에 연두색으로 시작하다가 4월 달에 5월 달쯤 되면 이제 연두색이 점점점 녹색으로 가고, 이 녹색이 이제 진초록으로 아주 이렇게 짙어지겠죠. 그러니까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한 연두빛에서 시작한 이 녹색 빛깔이 조금씩 막 온 산의 지천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다. 느낌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번져가다 보면은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점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문장도 세 번째 문장, 아주 명문처럼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이다. 우리 지금 이 순간 9차시 2교시 공부 시작한 지 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세월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문 듯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 세월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문장은 글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글 쓰는 데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딱 이제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5월 다음에는 6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작품에서 이제 5월 지나고 6월이 되면 거기 이제 작은 따옴표로 원숙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교시에서는 그 5월이 되면은 뭐 아주 찬물 뚝뚝 떨어지는 청신한 얼굴이고, 무슨 또 딸기에 어린 딸기고 앵두고 또 모란이고 뭐 또 이제 하얀 손가락에 낀 비치가락지 같고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비유를 하셨는데, 선생님은 6월 달을 작은 따옴표에 뭔지 모르지만 원숙한, 성숙한, 뭔가 좀 이렇게 잘 여물어진 그런 원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런 표현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또 내가 6월이라는 걸 놓고 글을 쓴다면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5월을 놓고 쓰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이제는 연한 녹색이 점점 짙어져서 녹음이 우거질 거다.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 다음 글 쓰는 것도 방법론이 참 독특하고 또 우리가 멋지다 생각이 드는 것은 6월이 되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같이 글 못 쓰는 사람은 7월이 되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선생님은 6월이 되면 5월 이야기하고 6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이렇게 됐을 때는 6월 다음에는 7월 8월을 저는 이 속에 담은 것 같아요. 9월까지는 안 가고요. 6월 지나고 7월 8월이 되면 완전히 정말 그 뜨거운 여름의 폭염과 더불어서 태양이
정말 우리 여름에 해수욕하고 정말 휴가 가고 하죠. 뜨거운 여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 태양은 아주 정열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다. 아주 실감나는 언어로 이 계절적인 감각을 잘 표현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4월은 연한 연두빛에서 5월 달에 점점 이제 5월의 계절의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이제 지금 마무리하면서 6월은 원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7월, 8월이 되면 아주 이제 뜨거운 태양이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딱 한 줄 띄우고 이제 요까지 시작할 것이다 해놓고 독자들에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의 이미지. 5월 밝고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또 맑고 뭐 또 막 무슨 장마철이라든지 뭐 눈이 온다든지 막 그런 계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5월의 이미지를 아주 순결한 순수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 이 순간 5월에 있을 때 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의실에서 공부할 때 5월에 대한 수필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사탕을 40개, 50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강의 시작하면서 나눠주면서 지금 제가 공부할 5월이라는 사탕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탕을 막 한 입에 깨물어 먹지 말고 아주 감미롭게 5월 마지막 날까지 정말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5월이라는 사탕을 하나 빨아 드십시오. 이렇게 제가 전해주기도 합니다. 뭐 수첩도 우리 친구들을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렇듯이 저는 우리 10월에 앉아서 5월을 상상하고 5월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 지금 10월이라는 계절도 아주 춥지도 않고 특히 근데 금년에는 10월에 우리 기온이 내려가서 뭐 어디에는 눈도 오고 영하도 됐고 또 갑자기 좀 또 거의 겨울옷 같은 차림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9월, 10월도 굉장히 하늘이 파랗고 낙엽지고 아주 크게 춥지도 크게 덥지도 않은 정말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중간 시험 끝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10월도 잘 만끽하시기를 느낌으로 가지고 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한 편을 너무나 영롱한 좋은 수필을 시적인 수필 공부했고 이제 선생님의 시 중에서 이 순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하듯이 교과서에 있는 거 공부 하나 하고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으로 피천득 수필가의 시 중에서 이 순간이라는 걸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이 순간 지금이죠. 내가 별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그러니까 살아서 꼼지락거리면서 낮이라는 시간도 맞이하지만 밤이 됐을 때 별을 쳐다본다는 거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우리 별에 대해서 지난 우리 중간시험 전에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별의 이미지, 별의 상징성. 그리고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귀가 흙이 된다는 것은 땅속에 묻혀서 죽어서 나한테 머지않아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베토벤의 제9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여기 제9 교향곡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다른 곡도 얼마든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들 지금 내가 귀에 꽂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내 책상에서 혹은 이 핸드폰에서 혹은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이 좋은 음악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죽은 자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쳐다본다는 것은 화려한 사실인가 했고 귀로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찬란한 사실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문장에는
또 즐거운 사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이기 때문에 아주 반복적인 기법도 쓰면서 앞문장하고 어울리는 어떤 묘사, 어울리는 비유, 어울리는 표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주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장치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별을 쳐다보고 내가 이 음악을 듣는다는 사실이 너무 화려하고 찬란하다. 혹시 그들이 나를 잊고, 그들이라 그래서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뭐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잊어버리고 또 내 자신도 내가 기억했던 기억 속에서 그들이 나도 잊고 나도 그를 잊고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 우리 늘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용건이나 어떤 관계에서 맺어진 것은 또 관계가 일이 끝나면 용건이 끝나면 또 서로 기억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옆에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거,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차 한잔 마시면서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엷은 미소를 짓고 이런 것이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심각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과 이 사람과 그래서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뭐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뭐냐? 금이 뭐냐? 소금도 중요하죠. 현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톨스토이가 더 나아가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제자들 지금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일, 저는 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여기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이 대목에서 내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친구,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의 수천 수억의 시간보다 살아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찬란한 사실인가, 즐거운 사실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게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아까 이행에서 귀가 흙이 된다 하는 거나 손이 썩어서 이제는 어떤 죽음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 때가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는 생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하나는 생자 필멸이지 않습니까? 멸은 없어지는 거 죽는 거요. 그 때를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지금 살아서 판단할 수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일할 수 있고 뭔가 앞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밤에 별을 쳐다볼 수 있다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글이라고 나왔지만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어떠한 그 허무도 이거 해서 뭐해 하는 것이 허무한 생각이죠. 그런 거 전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다.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이 시 한 편과 그 다음에 5월이라는 수필을 오늘 9차 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학습 활동으로는 토론문 생각해서 쓰시는데 9차 시에서 다룬 피천득의 수필 5월 혹은 시 이 순간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해서 우리 지난 중간시험 전에 했던 형식으로 날짜를 일주일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4일까지 이 두 과제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해서 이 클래스에 탑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차시 강의를 마치고 또 우리 제자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10주차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